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약간 사이코패스 성향이 지금 있거든요. 그 부모를 죽이고도 좀 태어나잖아요. 대낮에 다 시신을 이렇게 유기하고. 어떻게 보면은 그 지난번 우리 강호순 사건 때도 언급했듯이 혹시 감정이 없는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었나요, 아들이? 뭐 그렇게 의심을 해볼 만한 또 한 가지 사실을 제가 제공을 하겠는데요. 어머니 시신을 다 그러면 조각조각 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리고 나서 굉장히 지치겠죠. 아까도 그쵸. 말씀드린 대로 왜소하고 근력이 없는 친구이다 보니 그러면 아버지의 시신을 또 조각조각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사이에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느냐. 너무 힘이 드니까 나가서 전복죽을 사갖고 와서 집에서 그 시신을 그 훼손하던 와중에 또 사다 먹기도 하고. 그런데 문제는 이 잔혹성을 무조건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다는 겁니다. 그런 일들이 꽤 발생을 해요. 일반인들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2012년에 부천 초등생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. 이 사건에서도 아버지가 아이를 살해하고 나서 시신 옆에서 그 부부가 함께 치킨 배달을 시켜서 먹었어요. 그런데 시신을 두고 어딜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. 어떻게 보자면 그냥 평소 하던 대로의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. 둘째 아들이 어떻게 보면 무감통증에 해당하는 그런 증상 같은 것들을 호소하지만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요. 아니에요? 네. 그런데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또 더 놀라고 충격받은 것은 이 가해자인 아들의 정체였습니다. 나무랄 데 없는 중산층 가장에서 자란 명문대 휴학생인 모군이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처리한 과정은 가히 엽기적이었습니다. 얘네들 어떻게 된 게 기계같이 말을 잘 듣더라고요. 반항이라는 게 없어요. 그리고 대들지도 않고 항상 네예요. 엄마, 아빠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질 않아요. 어머님, 아버님. 예, 아니요. 그랬습니다. 명문대생 존속살해범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. 근데 아까 봐도 굉장히 성실하고 똑똑한 모범생. 모범생이고 그리고 좀 번듯한 가정이잖아요. 그런 데서도 저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더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. 돈 때문이 아니었을까요? 재산 상속을 받으려고 부모를 뭐 살해한 그런 사례도 진짜 있었잖아요. 박한상.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는 돈과 향락이었습니다. 한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보다는 옥돈 만질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. 아버지는 어떻게 자식 신용불난다거나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걸로 많이 처음에 싸움을 시작했습니다. (40대) 주부가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친지 등 5명을 잇따라 독살한 혐의로 잡혔습니다. 사실은 돈 때문에 벌어지는 존속살해 꽤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부모 통장 내역, 금전거래 내역 다 조사를 했거든요. 네. 아주 깨끗했어요. 둘째 아들에게 돈이 동기일 만한 요소는 전혀 없다. 아, 이게 뭐야? 그럼 왜 죽였을까요? 바로 그 질문, 그 의문이 박군에게 쏟아졌죠. 부모를 왜 죽였냐 물어봤더니 박군이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친 부모님이란 생각이 안 들었고 제 인생을 해코지하고 저를 못 살게 굴고 저를 인격적으로 계속 모욕을 가하고 멸시를 해서 저를
이 사회적 의지를 박탈하고 인격을 완전 파멸시켰다고 생각해요. 뭔가 가정에 좀 문제가 있긴 있네요. 그냥 말만 들어서는 그냥 변명 같지 않아요? 박군이 얘기하는 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알기가 모르잖아요. 어렵죠. 뭐 본인의 진술만으로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. 그런데 신뢰로운 증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? 2살이 위인 형이 하나 있었어요. 네. 그리고 나서 아주 착잡한 표정을 짓더니 그러더랍니다. 형사한테. 동생을 이해합니다. 부모님 죽인 동생을 이해한다고? 죽인 걸 이해한다고? 아무리 자기 친동생이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당하셨는데 어떻게 이 그 말도 안 가해자, 되죠. 네, 동생을 두둔할 수 있을까? 부모를 그렇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했는데 그런 동생을 이해한다고 했다는 거는 그러면 형이 약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?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? 그래서 이 사건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다룬 사건들 중에 가장 표리부동. 이 사건의 열흘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. 그날부터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. 그날부터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네요.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? 그 시작은 어떻게 보자면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 이런 것이었어요. 이 사건 발생 열흘 전에 형이 집을 얻어서 독립해서 이사를 나갔습니다. 네. 박구는 동생이 형한테 가서 짐도 날라주고 이사도 도와줬어요.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물어봅니다. 형 이사는 잘했니? 집 인테리어는 잘 됐어?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. 그런데 박군이 좀 대답을 건성건성 성의 없게 했나 봐요.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 좀 똑바로 해! 그런 거예요. 거기서 이제 박군이 확 짜증을 내고요. 언성을 높입니다. 엄마는 왜 형한테만 관심을 가져요? 집까지 구해줬으면 됐지. 이게 하루 이틀에 있었던 일들이 아닌가 보네요. 근데 혹시 동생이 느끼기에 형을 엄마가 좀 편애한다 뭐 이런 걸 좀 느꼈을까요? 보통 이런 약간의 다툼 정도로 느껴지는데요. 문제는 형을 이사를 시켜주면서 이 박군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형을 독립을 시켜줘요. 박군 명의로? 이건 좀 공감이 된다고 해야 되나? 이걸 어떻게 속상은 할 수 있겠지. 그러면서 이제 어떤 계기가 된 거죠. 중학교 2학년부터 성장이 멈춰 버린 것. 나 군대에 있을 때는 면회도 안 오고 이런 거 다 알아요. 이러면서 이제 반항을 한 거예요. 형은 곧잘 가출도 했는데 그런 형한테 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집까지 구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쌓인 그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이 막 토해져 나온 겁니다. 엄마한테 그게 이제 터져버린 거구나. 근데 보통은 그렇게 꾹꾹 참아서 막 터트릴 때 막 온갖 울분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. 네. 내가 뭐 그 마음을 알았건 몰랐건 일단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고 먼저 사과를 하면서 보듬어 줄 것 같아요. 옛날 부모님 안 그래요. 안 그래요? 네. 부모님이 절대 미안한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너 혼자 나가서 살아봐.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내쫓고 막 그렇지.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. 그 전까지 박구는 앞서 다른 이제 목격자들도 있었다시피 부모님이 시키면 다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그런 아들이었어요. 그 당시에 했던 것이 첫 반항이었죠, 거의. 첫 반항이요? 예. 그러니까 그동안은 꾹꾹 눌러 참은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당황했겠죠. 둘째 아들은 그냥 온순한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막 화를 내면서 대드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. 이렇게 대드는 게 자식의 도리냐. 옛날엔 그랬어, 정말로.
다 지나간 이야기를 왜 이제야 꺼내냐? 부모한테 앙금을 품는 게 자식이냐? 이러한 형태로 이제 언쟁이 3시간, 4시간 정도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박군 입장에선 사실상 처음으로 나름대로 방식으로 속을 터놓은 건데 그게 큰 싸움으로 번진 거네요. 그러면 조금 부모님이 이해를 조금 해줬으면 괜찮았을 텐데.